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 위에서 5시간 넘게 스마트폰만 보며 귀한 시간을 바닥에 뿌리셨군요. 이 영상을 클릭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 한구석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난 왜 이 모양일까? 내 의지력은 정말 쓰레기인가라며 스스로를 난도질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당신은 오늘 누구보다 치열하게 에너지를 풀가동하며 심미적 중노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루는 행위는 우리 인체가 수행하는 가장 고된 노동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는 당신을 보며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당신 스스로도 자신을 의지력 없는 패배자라고 몰아세우고 있겠죠. 하지만 100만 구독자의 마음을 읽어온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며 무언가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루는 습관을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당신의 의지력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자꾸 미루는 진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뇌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그 중요한 일을 뇌는 단순한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나를 집어삼키고 상처 입힐 거대한 포식자로 인식하죠. 겉으로는 침대 위에서 평온하게 쇼츠를 넘기는 것처럼 보이지 몰라도 당신의 내면은 지금 생존이 걸린 전쟁터입니다. 해야 한다는 이성과 도망치고 싶다는 본능이 팽팽하게 맞붙어 피를 말리는 교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정신적 에너지는 실제로 집중해서 일을 할 때보다 몇 배는 더 큽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축 처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편히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라는 괴물과 쉼 없이 레슬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자존감은 순식간에 파산하고 맙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암세포처럼 퍼져나가 당신의 모든 가능성을 갉아먹게 되죠.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죄책감은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이러다 우리 정말 다 죽어라고 외치는 비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분명 나를 지키려고 미루는 것인데 왜 결과는 항상 나를 파괴하는 쪽으로만 흐르는 걸까요? 나를 사랑해서 보호하겠다는 내 뇌의 본능이 왜 나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요? 이 지독한 모순을 풀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자기 비하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누명 말입니다. 이제 그 누명을 벗겨내고 당신의 뇌가 설계한 이 정교한 트릭을 파헤쳐야 할 시간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뇌 깊숙한 곳에서 당신의 눈과 귀를 막고 비밀리에 작동하는 겁쟁이 보디가드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이 녀석이 대체 누구길래 당신의 앞길을 막고 서서 소중한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실체와 설계 오류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오늘 밤 처음으로 발을 뻗고 잠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그 보디가드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뇌 속에 1.5cm 남짓한 아주 작은 겁쟁이 보디가드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작고 예민한 녀석 하나가 지금 당신의 연봉과 미래, 그리고 자존감을 송두리째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세워도 결국 침대로 기어 들어가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 녀석이죠. 이 겁쟁이 보디가드의 정체는 뇌신부에 위치한 편도체라는 기관입니다. 이 녀석의 유일한 직업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주 원시적이고 강력한 생존 본능의 사령탑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디가드가 현대 사회의 업무와 고대 정글의 포식자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오늘을 망친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 중요한 보고서를 쓰려고 마음먹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뇌 안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성은 지금 시작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편도체는 그 보고서를 나를 잡아먹으러 온 굶주린 호랑이로 인식합니다. 실패했을 때의 비난,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압박감을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공격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이때 겁쟁이 보디가드는 즉시 비상벨을 울립니다. 온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뿌리고 심장 박동을 높이며 경고하죠. 위험해. 일단 여기서 도망쳐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쟁 혹은 도피 반응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한 셈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켜서 쇼츠를 넘기거나 평소엔 하지도 않던 책상 정리를 시작하는 건 단순한 딴짓이 아닙니다. 겁쟁이 보디가드가 안내한 심리적 반공호로 긴급 대피한 것입니다. 도파민을 뿜어내는 자극적인 영상들은 당장의 공포를 잊게 해주는 강력한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뇌가 설계한 공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숨어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보디가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장의 불안은 잠재웠을지 모르지만 미뤄진 일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중에 더 큰 괴물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나를 지키겠다는 본능 때문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비극적인 모순에 갇히게 됩니다. 이 냉혹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자신을 자책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라 생존 시스템이 너무나도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다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일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지금 뇌의 과잉보호를 받는 나약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이 보디가드를 쉽게 따돌리고 성과를 내는데 왜 유독 당신만 이 녀석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당신이 가진 아주 특별하고도 위험한 심리적 성향 때문입니다. 이 성향은 겉보기엔 아주 훌륭하고 고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된 것이죠. 당신을 이토록 무기력하게 만든 진짜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지독한 감옥의 정체를 알고 나면 아마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당신이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이자 당신을 평생 미루게 만든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잔인한 덫에 대해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덫의 구조를 모르면 당신은 평생 제자리를 맴돌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성적으로 일을 미루는 사람의 무려 80% 이상이 스스로를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그저 게으른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거대한 착각의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잘해내고 싶은 그 뜨거운 욕심이 당신을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화려한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이 감옥은 겉으로 보기엔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고결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 당신의 가능성을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잔인한 장소입니다. 이 끔찍한 감옥의 문을 걸어 잠근 간수는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불능화라는 아주 기묘한 용어로 설명하곤 합니다. 쉽게 말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핑곗거리를 만들어두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만약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정말 무능하다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닐까? 이 끔찍한 결론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뇌는 아주 비겁하고도 치밀한 수를 둡니다. 아예 시작을 미룸으로써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야라는 근사한 방패를 만드는 것이죠. 당신이 침대에서 쇼츠를 넘기며 괴로워하던 그 시간은 사실 당신의 가냘픈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방어전이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100점이 아니면 0점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의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바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전하다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감옥 안에서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안도감 뒤에 찾아오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자괴감과 스스로에 대한 불신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미래를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30년 넘게 마음의 병을 고쳐온 제가 보기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완벽함이라는 가짜 우상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 화려한 감옥의 창살을 부수고 나와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고 보호하려 했던 그 자존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서툴고 투박하더라도 무언가를 시작할 때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독배를 계속 마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재능과 시간이 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썩어가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독한 완벽주의의 덫을 해체하고 행동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의지력을 단 1%도 쓰지 않고도 당신의 뇌를 감쪽같이 속여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비열하고도 확실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치트키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침대 밖으로 튀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 경이로운 변화의 시작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의지력을 단 1%도 쓰지 않고 당신의 뇌를 완벽하게 속여 넘길 치사하고도 확실한 기술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기술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당신의 1년 뒤 통장 잔고와 자존감의 높이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해결책은 의외로 허무할 만큼 간단합니다. 뇌의 겁쟁이 보디가드가 이업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목표를 아주 작고 하찮게 쪼개는 것입니다. 당신의 보디가드는 인생을 바꿀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듣는 순간 즉시 뇌에 비상경보를 울리고 당신을 침대라는 안전한 방공호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노트북 전원 버튼 누르기나 운동화 한 짝 신기 같은 사소한 행동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덩치 큰 호랑이에게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방어 태세를 취하지만 발밑을 지나가는 작은 생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의 언어를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밤새워 보고서를 끝내겠다라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뇌에게 사지를 사투의 현장으로 밀어넣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대신 일단 책상 앞에 앉아 제목 한 줄만 적겠다라고 뇌를 속이십시오. 일단 제목 한 줄을 적고 나면 뇌의 방어 기제는 서서히 해제됩니다. 호랑이인 줄 알고 잔뜩 긴장했는데 알고 보니 귀여운 새끼 고양이였다는 사실을 뇌가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보디가드가 안심하고 졸기 시작하는 바로 그 틈이 비로소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주도권을 잡고 항해를 시작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학적 치트키입니다. 또한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치명적인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미루었던 자신을, 아니 방금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자책하던 당신을 조건 없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비난하고 채찍질하면 더 열심히 살게 될 거라 착각하지만 그것은 뇌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자책과 죄책감은 우리 뇌의 보디가드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당신을 더 깊은 무력감의 수렁으로 숨어들게 만들 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미룬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한 사람들이 비난한 사람들보다 다음번에 일을 훨씬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그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뇌의 서툰 배려 때문에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제발 믿어주십시오. 이제 그 무겁고 화려한 완벽주의의 갑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 갑옷은 당신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숨통을 죄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이었던 것처럼 이제 당신도 당신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아주 작은 행동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 간절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변화할 자격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속 당신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내일은 딱 5초만 같이 움직여보자. 이 사소한 대화가 당신의 뇌 회로를 재구성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뇌를 속여서 겨우 행동을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요? 우리를 다시 무기력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이 지독한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과를 내는 뇌로 영구적으로 개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시작한 행동을 당신의 유전자 수준까지 각인시키는 뇌의 자동 항법 시스템, 구축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의 변화는 또다시 작심삼일의 비극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놓치지 마십시오.